불과 얼마 전만 해도 좀 싼 하더니 갑자기 이제 좀 후끈후끈하네요. 이제 그죠? 진짜 이제 날씨 좋고 하니까. 2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딱 끝나고 나면은 그 1차랑 다르게 모르잖아요. 이게 몇 점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험 끝나면 한 열흘 정도는 자기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뭐 여행을 좀 간다든지 뭐 이렇게 뭐가 계획이 좀 없나요? 지금 공부할 때 마지막에 막 좀 계획 같은 거 막 세워놨는데 시험 끝나면 일단은 이틀은 잠 푹 자고 이틀 동안 시험 보는데 중간에 잠 진짜 잘 자야 됩니다. 제가 유예할 때 그러니까 첫째 동차 때는 1차가 된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1차 당연히 떨어졌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돼가지고 그때 가서 그냥 뻘짓만 하고 왔는데 유예를 할 때는 준비를 하는데 그때 너무 마지막에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학원을 계속 나오면 밤낮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학원 안 나가니까 옛날엔 종합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동영상도 없고 그냥 알아서 그냥 막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매일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바꾸려고 했는데 그걸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냥 뭐 시험장 가서 시험 보면 되지 했는데 첫째 날은 어떻게 관계 없었는데 첫째 날 시험 보고 왔는데 엄청 피곤하죠. 이제 엄청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미치고 환장하겠네.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와요. 계속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고 이튿날 갔더니 그냥 시험장에서 정말 막 별이 보이고 막 해롱해롱 되고 무조건 잠을 푹 그러니까 계속 남은 시간 동안에 잠자는 시간 잘 조절해가지고 저녁에 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자꾸 조금씩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자꾸 하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밤에 하는 것보다 시험은 무조건 종달새형한테 강하게 돼 있어요. 올빼미형은 아니에요. 유예 때 아주 폭망했어요. 폭망 진짜. 둘째 날 진짜 막 원가를 푸는데 원가 풀다가 잤다니까요. 풀다가 원가 풀 때 이제 막 자료 막 이렇게 막 찾아야 되잖아요. 찾다 보니까 잤어요. 나도 모르게 된 거죠. 자료 막 찾다가 이거 어디 갔지? 막 이거는 어디에 뭐 하다가 막 생각하다가 잠깐 깜빡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답안지에 선이 쭉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졸다가 이게 이게 진짜 뭐냐 이게 그랬죠. 잠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자,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일단은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입니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 일단은 갑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자가 A라고 여기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는 특수관계 법인이 있어요. 아까 설명 잠깐 드렸었는데 특수관계 법인 예를 들면 이게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여기 정실일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정실일가가 법인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얘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법인 하나를 만들어요. 자, 수혜를 입을 법인이기 때문에 이때 이 법인을 수혜법인이라고 하고요. 얘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얘 물건 사가라고 하는 거죠. 너 다른 데 사지 말고 여기서 사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매출을 이렇게 막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매출하죠. 얘하고는 지금 얘하고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고 매출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익이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익이 막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얘가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익이 발생하면 얘도 이익을 얻게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얘의 주식의 주가가 그만큼 올라갈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를 얘가 이게 이익이 발생한 금액, 일정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계산해가지고 그걸 얘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의지하겠다는 거죠. 증여의제익을 계산해서
얘한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근데 이렇게 증여세를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이 수혜법인을 지배하는 주주여야지만 돼요.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 지배주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지배주주여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667페이지 보시면은 지배주주의 친족 해가지고 배우자, 육촌인의 혈족과 사촌인의 인척. 당연히 뭐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속, 직계 좀비속이 뭐 당연히 육촌인의 혈족과 사촌인의 인척이 되겠죠. 667페이지의 과세 대상자 해가지고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률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지배주주거나 또는 B 지배주의 친족이거나, 그죠? 그래서 A하고 B 중에서 증여 시기를 기준으로 직간접 주식 보유 비율이 몇 %를 초과해야 된다고요? 3%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라면 10%를 초과하는 주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누구? 친족, 육촌인의 혈족과 사촌인의 혈족으로서 지분율 3%, 얘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자여야지만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게 지배주주들의 증여 의제이익을 계산해가지고 그 금액을 너한테 증여세를 과세하는 금액으로 하겠다. 그걸 증여세 까이고 그 증여 의제이익을 네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증여세 과세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증여 의제이익을 계산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되려면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이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하고 매출한 금액 있잖아요. 그 매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이죠. 수혜법인과 이 요건을 굳이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를 지금 665페이지에 수혜법인 요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수혜법인 요건. 그래서 그 가로 1번이 수혜법인이잖아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수혜법인 요건. 수혜법인 요건이라고 하는 게 이 수혜법인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냐. 수혜법인 요건,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 다시 말하면 수혜법인의 전체 총 매출액 중에서, 그죠? 수혜법인 요건을 계산하면은 거기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 전체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하고의 매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해야 된대요.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해야 된대요. 그 정상 거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정상 거래 비율은 요거는 수혜법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상 거래 비율이 좀 내용이 달라져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러면 50%를 초과해야지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한 비율이 매출액이 50%를 초과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중견기업이라면 40%를 초과해주면 되는 거고요. 중소중견기업이 아니라면 대기업이라고 할게요. 그냥 중소중견기업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돼요. 수혜법인 요건을 초과하는 거는. 정상 거래 비율은 30%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를, 그러니까 이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또는 대기업일 때는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 법인과의 그 특수관계 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거.
중소기업이면은 요 비율이 50% 초과하면 거고, 중견기업이라면 요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되고, 대기업이라면 요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겁니다.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름을 뭘로 잡은 거예요? 수혜법인 요건이라고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이게 수혜법인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 수혜법인 요건을 계산하려면 뭐를 제대로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까? 그렇죠. 이 수혜법인 요건을 계산하기 위한 특수관계 거래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특수관계 거래 비율은, 그죠? 전체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분의, 그죠?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분의 분자에 들어가는 금액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잖아요. 그죠? 그 수혜법인의 해당 법인의 총 매출액분의 그 중에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넘겨보시면 참고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참고해가지고 참고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혹시나 이 매출액 중에서 다음에 매출액이 있다면 걔네들은 분자분모에서 빼고서 계산한대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거래 비율을 계산할 때 과세 제외 매출액이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 매출액에는 분자분모에 들어간 이 매출액에는 뭐가 있으면 빼라고요? 이 안에 과세 제외 매출액이라는 게 있으면 빼라는 거죠. 분자분모에 과세 제외 매출액이 있으면 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일가 몰아주기 계산하는 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쉬운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딱 오늘 문제를 딱 풀어봤는데 느낌이 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하잖아요. 작년에 증여세가 나왔어요. 이게 상속세는 돌아가면서 나와. 상속세, 증여세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작년에 증여세 파트가 나왔단 말이죠. 일반 증여세 파트가. 제가 볼 때는 올해 나온다. 그러면 상속세 파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증여세 파트에서 특수 파트, 그러니까 증여세가 일반적인 증여세가 있고 좀 특이한 증여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상속세, 일반 증여세, 특수한 증여세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할 때 상속 증여할 때 이제 뭐 비상정신 평가를 같이 껴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껴들어가가지고 문제 나오게 하면은 아무튼 크게 세 가지 파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작년에 증여가 나왔고 일반 증여가 재작년에 특수 증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증여가 나왔어. 그럼 올해는 아니 100% 그런 건 아닌데 올해는 상속세가 나오는 게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상속세가 나오는데 일반 증여세를 2번 연타로 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 특수한 파트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파트에서 뭐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어요. 초과배당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뭐야 하면서 다 버렸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나온다면 상속세 과세표준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산출세 가거나 공제까지 세액공제까지 해가지고 차감 납발세까지 가거나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가정 중간중간에 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고 하면 무조건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특수파트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나올 만해요. 지금 일감 몰아주기는 굉장히 핫 이슈인데 이게 나온 지 좀 됐거든요. 오래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좀 됐어요. 몇 년 됐기 때문에 나온다면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두 파트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상속이랑 그다음에 특수파트의 증여 요 특수파트의 증여 중에서는 가장 핫한 게 지금 일감 몰아주기란 말이죠. 그래서 요 두 파트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최대한 오늘 지금 최대한 이해를 하셔. 어렵다고 했어요. 이거 그 실무자들이라든지 세무 공무원들도 잘 몰라가지고 헛소리 삑삑 해대는 내용이에요. 다 잘 몰라가지고 되게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과세제외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두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과세제외 매출액은 뭐를 계산할 때 과세제외 매출액입니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 계산할 때 과세제외 매출액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과세제외 매출액은 나중에 과세제외 매출액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과세제 매출액이 필요한 데가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 거기에도 얘는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계산하는 과세제 매출액에만 들어가는 과세제 매출액이 또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이 과세제 매출액은 여기만 과세제 매출액이 아니라 과세제 매출액이 하나, 어떤 산식을 구할 때 하나 더 나오는데 지금 얘기하는 과세제 매출액 참고에 나와 있는 거, 그죠? 거기, A부터 해가지고 H까지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A부터 H까지 쭉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서도 과세제 매출액이고 다른 파트에서도 또 필요한 과세제 매출액이 필요한데 거기서도 과세제 매출액이고 얘네들은. 근데 또 추가 과세제 매출액이라고 해가지고 걔는 여기서는 과세제 매출액이 아닌데 나중에 뭐 계산할 때 또 과세제 매출액이 필요할 때만 추가로 과세제 매출액이 되는 추가 과세제 매출액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는 공통적인 과세제 매출액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게 뭐냐? A부터 H까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가 얘한테 매출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얘가 시켜서 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지. 얘가 시켜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익이 나면 그럼 네가 시켜가지고 딱 이익 나게 해가지고 너도 지금 주가 올려가지고 네가 지금 부의 무상전을 지금 이렇게 몇 달이 건너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걸 증여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얘가 얘기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잘 보세요. 수혜법인하고 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야. 굳이 얘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얘하고 관계가 있으면 그럼 얘가 당연히 얘한테 매출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 기본적으로. 아니 굳이 얘와 특수관계자하고 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얘가 매출한다면 이거는 100% 얘가 얘한테 시켜가지고 지금 얘가 이렇게 매출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얘한테 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얘가 얘한테 사주는 거잖아요. 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얘하고만 관계가 있다면. 근데 알고 보니 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또는 얘도 중소기업이고요. 얘도 중소기업인 거야. 둘 다 중소기업인 거야. 아무리 얘가 이렇게 막 시켜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둘 다 요건을, 중소기업 되려면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거든요.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서 중소기업이고 얘도 중소기업이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일감 몰아주기 지금 이거 해가지고 과세하려고 하는 게 현대나 뭐나 이런 그룹사들 있잖아요. 잘 나가는 그룹사들. 그런 그룹사들의 이런, 어떤 대표이사거나 대주주거나 뭐 하는 애들이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돈 많으니까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회사하고만 거래하게 해가지고 축척할, 지금 대한항공도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막 말이 많아가지고 딱 보니까 대한항공 했는데 조씨 형제들이 뭐 호텔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뭐 하나 갖고 있고 해가지고 대한항공하고 거기하고만 거래를 하게 그렇게 대한항공에서 사람들 오면은 그쪽만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걔 매출액이 다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다? 대한항공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호텔의 매출액의 거의 99%는 대한항공에서 다 연결시켜줘가지고 다 그쪽에서 매출을 끌고 있던 거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어떻게 지네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 법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주가가 이익이 막 나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거 지금 막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얘도 중소기업이고 얘도 중소기업이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회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총수 일가 지금 얘네들 지금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여기 KG도 일가 몰아주기가 몇 개 있어가지고 KG 쪽도 그래서 한 적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참 그게 애매해. 왜냐면 KG가 이니시스가 있잖아. 모빌리언스가 있고 그러면 KG에서 다른 업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결제를 한다거나 모바일 결제를 한다거나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어디를 이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그거를 잘 생각했어야 돼요. 얘하고도 중소기업이면 우리가 취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약 얘도 중소기업이야?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매출한 금액은 다 빼는 거야. 이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죠. B도 있고 C도 있고 막 이러는 거야. 얘 특수관계 법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얘 매출액이 다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중소기업이고 얘네들은 대기업인데 얘는 중소기업인 거야. 그럼 얘한테 매출한 거는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수혜법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 법인의 매출액 갖고 온 다음에 다시 얘한테 매출한 거는 분전부에서 다 빼버리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과세제 매출액은 A, B, C, D가 제일 중요해요. A, B, C, D가 나와요. A, B, C, D가 나온 다음에 A, B, C, D.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다 빼는 거야. 분자분모에.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제재를 가려고 했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수혜법인 본인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잠깐 얘기한 건데, 자,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야. 다 대기업이야. 참, 얘하고 얘도 다 얘도 다 특수관계자. 전부 다 A, B, C가 이 갑이라는 자의 특수관계자예요. 근데 이 수혜법인이 전체 매출액이 100억인데 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20억, 그죠? 얘한테 뭐 30억, 이렇게 얘한테 10억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총 지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60억? 60억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중소기업일 수 있지. 얘가 만든 거니까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법인이고요. 이쪽은 대기업이고 얘네들한테서 여기 물건 사주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중소기업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얘네들은 무슨 확률이 높아요? 얘네들은 다 대기업인 거야. 대기업인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 다 대기업이야. 그런데 얘가 시켜가지고 얘네들한테 이렇게 매입해 준 게 아니라, 쉽게 하면 얘네들이 매입해 준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매입을 해 준 거죠. 근데 시킨 게 아니라 알고 보니 B. 수혜법인 얘를 본인은 얘가 A 법인한테, 얘는 지금 중소기업이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에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얘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얘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얘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일감 몰아주기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야. 그럼 얘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매출하는 거지. 얘가 시켜가지고 매출한 게 아니잖아. 50% 이상이라면, 얘가 지분이 50% 이상이라면 전체 매출액을 다 빼줍니다. 분자분배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자분배 다 빼는 거니까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했었잖아. 그죠? 분자분배에서 얼마를 다 빼요? 20억을 다 빼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빼는 거니까 얘가 아니라 분자분배 20억 빼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또는 얘가 얘 지분을 갖고 있어. 그럼 얘가 시켜서 얘가 지금 매입해 준 게 아니죠. 얘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지분이 50% 미만이야. 예를 들면 얘가 수혜법인이 A의 지분을 30%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얼마를 빼는 거냐? 분자분배에서 50% 이상이라면 다 뺐잖아요? 분자분배 다 뺐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50% 미만이면 그 특수관계, 그 수혜법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그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제 특수관계법인이었는데 누구도 갖고 있는 그 지분을? 수혜법인도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는 꼭 지분관계가 아니어도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죠. 경영을 지배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지분관계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경영 지배관계여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여기 빼는 금액은 뭐냐면 매출액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 기여금을 하는 거예요. 매출액 20억에 지분율 몇 퍼센트? 30%니까 얼마? 그렇죠. 분자분배에서 6억을 빼는 거예요. 이게 6억씩.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배주주가 시켜가지고 한 게 아닌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는 수혜법인도 중소기업이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은 대기업에 해주면 되는 건데 걔네들도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원래 이거 만든 취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걔네들 다 빼주고 일반적으로 특수관계 법인은 대기업이고 수혜법인은 뭐 대기업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일 수도 있지. 근데 그 특수관계 법인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일 때 지금 이거 제재가 하려고 지금 총수 일가들 제재가 하려고 만든 건데. 그쵸? 그리고 이게 지배주가 시킨 게 아니라 수혜법인과 그 지배주의 특수관계 법인이 지분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래한 거는 꼭 얘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과세제외 매출액이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외우려면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어요. 사실 왜 얘가 과세제외 매출액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설명 없이 그냥 강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내용 다른 쪽에서 강의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외워야 돼 무조건. 문제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얘는 넣고 얘는 빼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고 얘는 더해주고 얘는 빼주고 여기도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 없이 외우고 있어가지고 전혀 이거는 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된 다음에 회계사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맡을 수도 있잖아요. 텍스트팀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회계법인 텍스트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총수 일각 거를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거기도 뜨끈뜨끈하니까 한번 해봐. 저는 외워가지고 잘 모르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개념 설명을 못 하는데 이게 왜 빼는 거지? 뭐 거기에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도 왜 빼는 건지 뭐 왜 더하는지를 몰라요. 그 개념을 몰라 개념을.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좀 마지막 날 진짜 아무튼 큰 거 배우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게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여러분 텍스트팀 들어갈 수 있잖아. 들어가서 여러분 딱 설명을 딱 하면 벌써 제대로인데. 그리고 딱 거기 안에는 이거 만들 때 실무진이랑 다 같이만 모여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게. 중간에 계속 개정할 때도 그 안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실무진까지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든 팀이 있어요. 실무진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 위에, 파트너가 거기 들어갔던 실무진이야. 근데 딱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너는 내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A, B, C까지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D도 D 보세요, D. 응? 아니, 얘가 지주회사, 얘가 지주회사야. 얘네들이, 얘 누구예요? 자회사, 손회사야. 자회사, 손자회사.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배주주가 시켜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혜법인하고, 수혜법인이 누구예요? 지금 지주회사야. 근데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이 수혜법인의 자회사거나 손자회사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지배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을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수혜법인의 이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혜법인과의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뺀다는 거예요. 분자분모에서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과세제외 매출액이라는 여기 공통적인 과세제외 매출액 들어가는 거 또 볼까요? ABCD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2번에 수혜법인이 뭐를 목적으로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하는 거라면 수출하는 목적으로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하는 거라면 수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 중소기업도 혜택 주려고 하는 거고 수출하려고 거래하는 거야? 그럼 그것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니까 수출하려고 하는 거야? 수출하는 것 때문에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다 빼줄게.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를 하는 거라면 다 빼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하고 거래하는 그 내역이 나중에 다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수출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그럼 걔네들도 분자분모에서 전부 다 빠지는 겁니다. 딱 중소기업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은 불이익 주면 안 되니까. F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거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 법인 거래를 했는데 법에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긴 한데 법에서 꼭 이 법인과 거래를 해라. 이 법인과 거래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 법인과 거래를 하라고 해가지고 한 거야. 누가 시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법률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한 거라는 거지. G 이거는 많이 보죠 우리가. 제가 기아 타이거즈 팬이니까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기아 타이거즈라는 법인이 따로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라는 법인이 있죠. 현대 기아에서 기아에 이 관계에 있는 얘네들이 정치 일가가 기아 타이거즈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아 타이거즈 보면 얘 매출액은 관중 수입 매출액도 있는데 무슨 매출액이 많습니까? 광고 매출액이 있습니다. 광고. 그래서 그 야구할 때마다 여기다 막 이렇게 막 붙이고 하잖아. 이거 전부 다 그 회사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광고를 받는 거지. 광고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럼 수혜법인은, 근데 그 수혜법인이 당연히 광고할 때 무슨 광고를 제일 많이 하죠? 기아자동차 광고를 제일 많이 하잖아. 여기 보면 기아자동차, 여기 오렌토 써있고 막 다 써있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프로야구단의 본래 목적이야.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원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프로농구는요. 그것만 놓고 딱 하잖아요. 적자야, 적자. 근데 그걸 만드는 이유는 그걸 만들어야지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도 주고 재미도 주면서 겸사겸사해서 그 모기업들, 걔네들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특수관계 법인들의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자지만 선수들 연봉이 얼만데
장난 아니거든요. 그 적자지만 그래도 운용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적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래 프로야구단이나 프로축구단이나 프로농구단이나 이런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그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지배주가 시켜가지고 기아 자동차 광고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기아 자동차 광고를 계속 하는 거단 말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그 목적이야. 지배주가 시켜가지고 막, 기아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 뭐 이쪽이, 롯데 자이언츠 쪽에다가 광고할 수도 있는데, 근데 기아 타이거즈,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기아 자동차는 기아 타이거즈 쪽에서만 광고를 하는 거지, 어디 다른 팀에 어떻게 광고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배주가 시켜서 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과세주의 매출액인 거야. 이해되세요? 마지막에 올해 하나 만들어진 건 뭐냐면은 수혜법인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서 또는 국가 등 및 또는 국가지정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발행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수혜법인이 출자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 아무튼 말이 좀 긴데 뭔가 국가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그런 법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수한 게 있는 법인 자체가 국가가 하는 사업에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 법인이어서 걔하고 매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빼준다는 거죠. 뭔가 국가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A부터 지금 H까지 딱 내용을 보게 되면 뭔가 중소기업 수출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불이익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는 지배주주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뭔가 관계가 있거나 원래 목적이 그렇거나 국가랑 관련 뭐 이런 것들이야 다. 그런 것들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고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비율을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된 그 비율이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은 몇 %를 초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지금 원래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얘가 중소기업인, 네, 얘가 다 대기업들이 ABC가. 근데 얘가 얘 지분을 50%를 딱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원래 지금 얘는 중소기업이야. 만약 그렇다면 중소기업이고 아무 말도 없다면 과세제 매출액이 없다면 그죠? 그러면 수혜법인 요건 충족했죠. 수혜법인 요건을 충족한 거야 일단.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증여의제 이익 계산해가지고 증여세 계산할 수 있는 요건 하나가 일단 충족이 된 건데, 근데 만약 얘가 이 수혜법인이 얘 지분을 50%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에 대한 매출액 전체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딱 몇 퍼센트 돼버리죠? 50%가 돼버리면 50% 초과한 게 아니네. 딱 50% 돼버리면 요건을 초과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증여의제 이익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죠. 않는다. 자, 지금 수혜법인 요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건을 봐볼게요. 두 번째는 과세 대상자 요건이에요. 과세 대상자 요건. 그죠? 아까 잠깐 봤었는데 이거는 지배주주가 누군지 좀 더 보여드릴 건데요.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 중에서, 그쵸?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육촌인의 혈족과 사촌인의 인척을 말하는 거죠. 친족 중에서 주식 보유 비율이 한 개 보유 비율을 초과하는 자, 주식의 보유 비율이 한 개 보유 비율을 초과해야지만 돼요. 한 개 보유 비율. 그러니까 다 되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하고 지배주 친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납세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납세무자가 되려면 한 개 보유 비율을 초과해가지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만 되는 거예요. 각각 지배주주가 있고 지배주주의 부인이 있고 아들이 5명이야. 총 7명이야.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7명이야. 그죠? 형제자매 없다 치고, 그러면 지금 지배주주하고 친족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7명이나 있는데, 그 7명이 각각 다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 주식 보유 비율이 한 개 보유 비율을 초과한다면. 근데 그 7명 중에서 한 개 보유를 초과한 사람이 3명밖에 없다면, 그 3명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3명만. 아시겠죠? 그럼 한 개 보유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 한 개 보유 비율은
수혜법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잖아요. 그러면 10%를 초과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지분을. 그리고 대기업이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면 3%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만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조건. 수혜법인 요건은 뭐라고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 그 정상거래 비율은 수혜법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중소기업이라면 50% 초과, 중견기업이라면 40% 초과, 대기업이라면 30%를 초과하거나 20% 초과하면서 특수관계 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때 그럼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분자분모에 뭐를 뺀다고요? 과세, 제외, 매출액이라는 걸 빼고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빼버리면 요건을 추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사례 들어드렸잖아요. 그죠? 빼고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뺄 때 왜 빼느냐에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했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지배주주가 누군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배주주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지배주주는요, 그러니까 그 수혜법인의 주주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혜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을 수가 있고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간접 보유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설명 볼게요. 지배주주는 누구냐면은 이 수혜법인에 지금 주주가 여러 명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명,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뭐 병도 있고 정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중에 정은 법인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의 지분은 지금 얘네 4명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지배주주냐? 직접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이라면 그럼 그 개인이 지배주주예요. 예를 들면 지금 얘가 30, 예를 들어서 40, 30, 20, 10 이렇게 된 거야. 개인 얘만 법인. 자, 누가 지배주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지배주주고 그 갑의 이제 친족, 그 갑의 친족 중에 또 여기 누가 있다면, 그죠? 그래서 걔도 한 개 보유 비율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면 걔도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 지배주가 일단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직접 출자 비율이 가장 큰 자가 누구라면, 개인이라면 그 개인이 지배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얘하고 얘가 바뀌었어요. 얘가 40이고 얘가 10이야. 이렇게. 그리고 얘도 법인이고요. 얘도 이렇게 볼까요? 좋아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 지분을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4, 3, 2, 1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누구죠, 지금? 법인이잖아요. 지배주주는 개인이, 우리 증여세는 법인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니까 지배주주는 개인이어야지만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지분이 직접 출자 비율이 가장 큰 자가 누구라면, 법인이라면, 그러면 간접 출자 비율이 가장 큰 개인이 지배주주가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 정의 주식을 얘가 예를 들어서 80%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간접 출자 법인이라고 해서 간접 출자 법인이 되려면 최소한 내가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얘의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30% 이상을 갖고 있으면 돼요. 80%를 갖고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간접 출자 비율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직접 출자 비율은 몇 퍼센트죠? 10%에 간접 출자 비율은 80% 중에 얘가 40%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40% 중에 얘가 80%를 갖고 있으니까 곱하면 돼요.
40% 중에 몇 퍼센트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직접은 10% 갖고 있는 거고, 그죠? 간접은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 거죠? 32%를 갖고 있어서 이 갑의 지금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출자 비율은 4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 개인인데 얘네들은 얘의 지분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42, 30, 20이니까 얘는 법인이고, 누가 지배주주가 되는 겁니까? 갑이 지배주주가 되는 겁니다. 직접 출자 비율이 가장 큰 자가 개인이면 그냥 쉬워요. 그러면 그 개인이 지배주주가 되니까. 근데 직접 출자 비율이 가장 큰 게 법인이라면, 그러면 직간접 출자 비율로 가장 비율이 큰 지분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는 겁니다.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보시면 돼요. 그때 간접 출자 법인이 되려면 좀 정의 갑의 간접 출자 법인인 거잖아요. 간접 출자 법인이 되려면 그럼 이 지배주주가 몇 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간접 출자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또 간접 출자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곱하면 돼요. 정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에다가 정법인에 대한 갑법인의 지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게 간접 출자 비율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해 볼 거예요.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데, 이게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약간 그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거는, 가로 4번과 가로 5번 있잖아요. 그 가로 4번하고, 그러니까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과 넘겨보시면 가로 5번에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계산한 거 있죠. 그거하고 이렇게 둘은 순서를 바꿔가지고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계산하는 거 있죠. 그걸 계산하고 났는데 그걸 계산해야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거 봐보세요. 증여의제 이익 계산할 때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다? A 안에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보면 모든 산식에 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려면 수혜법인의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후 영업이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얘의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 중에 네 몫이 얼마냐, 그것만큼을 증여의제이익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얘의 이익을 계산하는데 어떤 이익을 한다고요? 두 가지. 세후에 무슨 이익이요? 영업이익. 영업이익만. 영업외 이익 말고 세후의 영업이익만 가지고 와서 그거에 얘 몫이 얼마인지, 그거를 지금 우리가 예로부터 받은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증여의제 이익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려면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거는 출자 관계별로 계산한대요. 출자 관계별로.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자, 우리 얘가 지배주가 됐죠? 여기? 그러면 얘가 여기 직접 출자한 건 몇 퍼센트고요, 지금? 10%. 간접 출자한 게 몇 퍼센트인 거죠? 32%. 그러면 얘의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해가지고,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세후 영업이익부터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증여의제 이익을 이제 계산할 때에는 직접 출자한 거에 대한 금액과 증여의제 이익과 간접 출자한 거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을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합하면 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아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출자 관계별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출자 관계별로. 심지어는 얘가 간접 출자한 게 직접 출자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법인을 통해 가지고 얘가 전부 다 이렇게 간접 출자한 게 3군데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분을 얘가 30% 이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하고 거래를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또 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 지분을 얘가 30% 이상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3개의 법인을 통해서 이 수혜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출자 관계별로 해서 직접 출자,
얘가 만약 A법인, B법인, C법인이라면 A법인으로 인한 간접출자, B법인으로 인한 간접출자, C법인으로 인한 간접출자별로 각각 세후영업이익을 따로 다 계산해서 증여의제이익을 다 따로 계산한 다음에 걔를 합해가지고 얘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건데 지금 얘기하는 증여의제이익은 세후영업이익부터 해가지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부터 해서 다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출자? 수혜,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출자 관계별로 계산한다?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네. 아무튼. 직접 출자한 거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그 다음에 간접 출자한 거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간접 출자하는 것도 여러 군데를 통해서 간접 출자했다면 각각 A법인을 통한 간접 출자했을 때 증여의제이익, B법인을 통해서 간접 출자했다면 또 B법인을 통한 간접 출자했을 때 증여의제이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 다 계산해서 걔를 합산하는 거예요. 증여의제이익.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자 관계별로 해서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세후 영업이익이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세후 영업이익. 세후 영업이익을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일단은 그러니까 각사하면서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으로 인한 손익뿐만이 아니라 영업 외 손익까지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일단 세법상 영업손익을 먼저 계산하고요.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하고요. 그 세법상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뺍니다. 뺀 금액에 과세 매출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어요. 과세 매출 비율을 곱한다. 얘가 어렵습니다. 세후 영업이익을 줘버리면 쉬운데 세후 영업이익을 직접 계산해라 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세후 영업이익을 직접 계산할 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간단하긴 했지만 개념을 모르니까 뭐 간단한 것도 어려운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법상의 영업손익을 계산하는데 이 세법상의 영업손익이 뭐냐면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관비만 딱 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딱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만 딱 빼면 여기까지 나온 금액이 장부상의 영업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북상의 영업이익이 지금. 그럼 여기에다가 세법상이니까 세무종을 영업활동과 관련된 세무종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영업활동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그게 영업활동 관련된 게 뭐냐 해가지고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그 668페이지에 괄호 5번 밑에 꼬표 1번의 두 번째 줄 감가상각비에 대한 송금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송금불산입, 대손 충당금에 대한 송금불산입, 손익의 계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 취득가액 관련 세무조정, 퇴직연금 관련 세무조정, 재고예산 평가 손익 관련된 세무조정. 걔네들. 그런 것들이 영업 손익 관련된 세무조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 것들에 대한 세무조정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영업손익이 아닌 걸로 인한 것들에 대한 세무조정사항들. 예를 들면은 국세 환급 가산금에 대한 입금불산입. 그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발생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영업활동이 아니잖아. 수입배당 입금불산입. 그런 세무조정들.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뭔가 영업활동 관련되어 있는 세무조정들이 여기 적혀 있는. 물론 이게 등이니까 이런 것처럼 영업활동 관련된 거.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수입배당 입금불산입이라든지 국세 환급 가산금에 대한 입금불산입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나의 뭐와 관련이 없는 세무종입니까? 영업활동 관련이 없는 세무종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번입니다. 1번 세법상 영업손익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일단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서 뭐 빼요? 매출원가 빼고 그다음 뭐 빼요? 판가액 딱 뺍니다. 이건 장부상의 영업손익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과 관련한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항사항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항사항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영업손익 관련된 세무조항사항들인 거죠. 거기 있는 것처럼 영업의 손익과 관련된 세무조항사항들이 있다면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뭐 가가상각비, 퇴충, 퇴연충, 대손충당금, 손익기속시기, 자산취득가액, 재고산 평가 뭐 이런 것들로 관련된 세무조항사항들을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해주면 되고요. 이게 해법상 영업손익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법인세 상당액을 뺀대요. 이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법인세는 영업손익만 가지고 하는 게 전체 모든 소득인 각 사업연도 소득 가지고 영업손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사소금액을 가지고 산출세까지 계산을 해서 세 공제감면까지만 빼요. 우리가 소득세는 산출세 구한 다음에 세 공제감면까지만 딱 뺀 금액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결정세, 그렇죠. 근데 법인세는 그게 이름이 따로 없고 거기다가 가산세까지 더하면 총 부담세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세 공제감면 뺀 금액에 대한 언급이 있고 거기다 가산세 등을 더해서 총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인세 그냥 각사소금액으로 계산한 법인세 결정세액, 즉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각사소금액을 계산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뭐까지 빼는 거죠? 세 공제감면까지 뺀 거. 그걸 굳이 부르는 이름이 있다면 법인세 결정세. 그러니까 이 법인세 상당액은 뭐로 인한 법인세 상당액이죠? 세법상 영업손익으로 인한 법인세 상당액을 빼야 되는데 실제 법인세는 지금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구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 법인세 뭐까지 구하자고요? 세 공제감면까지 뺀 법인세 결정세. 각사속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다가 세 공제감면까지 뺀 각사속에 대한 법인세 결정세 구한 다음에 곱하기 각 사업연도 금액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분의 분자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세법상 영업손익이 들어가면 되죠. 이것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무슨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법인세 상당액. 세법상 영업손익으로 인한 법인세 상당액이 딱 나오는 거죠. 단 이게 각사소 금액보다 세무조항했더니 세법상 영업손익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이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법상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빼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후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세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거기에 과세 매출 비율을 곱하래요. 과세 매출 비율. 자, 이 과세 매출 비율 곱하기 마지막에 3번입니다. 3번. 자,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되는데. 자, 세법상 영업손익 구하는 거는 IS상 영업손익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항사항들만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각사속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 뭐까지 구한 다음에 결정세까지 구한 다음에 세 공제감면 해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각사속 금액분의 세법상 영업손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거는 몇 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100%를 한도로 한다. 그래서 걔를 빼주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후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이한 예를 또 곱하게 돼 있는데 뭐냐? 이게 과세 매출 비율은 우리가 과세 제외 매출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과세 제외 매출액에 대한 효과는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죠. 응?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거래한 거거나 중소기업인데 내가 어떤 기업이든 간에 내가 지배주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세법상 영업손익 관련해가지고 지배주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수혜법인이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출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과세 제외 매출액이 되는 거니까
과세제외 매출액이 하나도 없다면 과세 매출 비율은 100%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냥 이거 고려 안 하면 되는데 만약 뭐가 있다면 과세 제외 매출액이 있다면 과세 매출 비율은 1 전체 과세 제외 매출액을 포함한 전체 뭐분의 매출액분의 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과세 제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빼면 되죠. 걔를 뺀 나머지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게 과세 매출 비율이에요. 전체 매출액 중에 분자에 과세 제외 매출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과세 매출 비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매출 비율이 없으면 전체가 다 그냥 이 금액이 세후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요. 과세 제외 매출액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을 뺀 나머지 비율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에도 뭐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세후 영업이익 계산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뭘 조절을 해가지고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에 과세제외 매출액이 한 번 더 있잖아요. 여기 이제 과세제외 매출액 여기 있는 과세제외 매출액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A부터 H까지의 과세제외 매출액에다가 A부터 H까지의 과세제외 매출액에다가 플러스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이 더 고려가 된다고요.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처음에 요건 따질 때는 A부터 H까지의 과세제외 매출액만을 고려하는 거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산이 들어갈 때에는 그 과세제외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이 이게 다 고려가 되는 겁니다. 여기 다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이 뭐냐? 건데 이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은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668페이지에 꽃표 4번에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이 있고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의 밑에 동그라미 1, 2, 3, 4번이 있는데 수업 목적상 1번과 3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동시에 해당되면 큰 금액으로 딱 하는 거고요. 1번에 해당되고 2번, 3번에 해당되면 1번과 3번만 알고 있으면 돼요. 수혜법인이 간접 출자 법인인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간접 출자 법인. 무슨 얘기죠? 자, 그럼 이게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여기서의 과세제외 매출액은 얘가 얘의 지분을 갖고 있었죠. 그죠? 얘가 얘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뺐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누구라고요 지금? 얘가 간접 출자 법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통해 가지고 했으니까 간접 출자 법인이면 이제 얘가 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저쪽에서는 얘가 수혜법인이 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것만 고려해줬는데 이거 이제 계산할 때에는 자 제가 증여의제이익은 각각 이렇게 출자 관계별로 따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 출자할 때는 간접 출자를 한 게 이거 아니라 이 직접 출자한 거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이 고려가 안 되겠네요. 요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가지고 온 그 지분에 대해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그때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뭐가 또 고려가 된다고요? 얘한테 얘가 매출한 걸 뺀다고요. 얘만 고려할 때. 요거 계산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얘한테 매출한 거를 빼는 거고요. 얘를 통해 가지고 계산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얘가 얘한테 매출한 것만 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증여의제이익은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출자 관계별로 따로 계산한 다음에 걔를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직접 출자한 거는 그러면 간접 출자한 게 아니니까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공통적인 과세제외 매출액만 있을 뿐이에요. 공통적인 과세제외 매출액은 얘가 만약에 얘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50% 이상이라면 얘에 대한 매출액 전액. 그는 모든 관계에서 다 공통된 과세제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얘가 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얘가 그거를 50% 미만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얘에 대한 매출액에 얘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과세제 매출액으로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관계에서의 뭡니까? 공통된 과세제 매출액인 거죠. 근데 여기에만 관계되는 과세제 매출액은 이제 얘가 얘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얘한테 매출한 거 그거는 다시 또 과세제 추가적으로 이쪽에서만 공통된 과세제 매출액이 아니라 이쪽에서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3번은 보니까 3번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지금 간접 출자 법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나오면 1번이 나올 거고 3번도 좀 그래. 왜냐하면 3번이 그런 게 지금 이 값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시험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복잡하면 막 너무 어려우니까 얘는 얘 ABC가 얘 누구냐면 얘 특수관계 법인인데 ABC가 근데 그 중에 얘는 특수관계 법인이니까 빨간색으로 봐볼게요. 얘가 여기도 매출하고 여기도 매출하고 여기도 매출한 거예요. 지금 얘가 매출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A는 또 얘의 특수관계자면서 얘가 간접 출자 법인도 되는 거야. B하고 C는 얘 누구만 되는 거고요. 특수관계 법인이기만 하고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 특수관계 법인들은 지분관계는 얘 말고는 없다고 문제가 나와요. 이거 그냥 특수관계 법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특수관계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분관계로 특수관계 법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경영의 지배관계로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B하고 C에 대해서 얘의 특수관계는 지분율 관계로 특수관계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특수관계자라고만 나와. 근데 얘는 얘의 특수관계자면서도 간접 출자 법인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잠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할 때 따로 계산할 때 얘하고 얘는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출자하고 간접 출자하고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거래 비율만 계산하는 거지. 직접 출자한 거랑 간접 출자한 거랑 둘밖에 없어. 출자가 얘는 간접 출자하는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증여재액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두 개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직접 출자했을 때 그 직접 출자한 거와 관련해서 여기 추가로 과세제 매출액을 할 때는 얘하고 지분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자란 말이죠. 그냥 그 특수관계자. 근데 보니까 얘가 이 특수관계자가 지금 내용을 보면은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로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수관계자인데 간접 출자한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특수관계자일 수도 있고 지분관계가 아닌데도 특수관계자일 수도 있잖아요. 지분관계가 있잖아요. 얘가 지금 얘네들하고 지분관계가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매출한 거에 얘의 지분 비율을 곱한 것만큼을 또 빼요. 추가로. 직접 출자한 거에서. 또 빼요. 되게 복잡해져요. 이거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아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간접 출자인 A를 뺀 나머지 B하고 C하고는 그냥 얘가 특수관계가 있다고만 돼 있지 얘네들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래버리면 너무 복잡해. 이제 너무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너무 복잡한 거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 우리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까지 얘기해버리면 이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면 얘하고 얘는 얘가 특수관계가 있는 거지 얘하고 얘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3번도 잘 안 나오겠네. 나온다면은 지금 추가 과세제 매출액으로 해서 나온다면은 1번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나머지가 나오는 건 너무 복잡한 거야. 3번도 조금 그래요. 3번도 나오면 좀 너무 복잡해져요. 나온다면 1번? 확실하게 1번만. 야,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알아요.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아는데. 안 좋은 거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지금 오타가 막 있는데 667페이지에 그 제일 밑에 산식에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A는 직접 출자 관계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이고 B는 간접 출자 관계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간접 출자 관계 증여의제이익의 산식에 유엔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버렸나 봐. 내가 수혜법인의 세후 맨 마지막 줄에 곱하기 초과 거래 비율 곱하기 가로 안에 뭐겠어요? 간접 주식 보유 비율에서 한계 보유 비율을 빼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다 그래. 다 유엔을 다 복사했나 봐. 간접 출자 관계 증여의제이익은 다 직접이 아니라 다 간접으로 바꿔야 되는데 참나. 이거 아니 제가 이거 표 만들어서 넘겼거든요. 표 만들어 넘길 때는 당연히 다 간접으로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왔을 때 안 보였어요. 이게 딱 보면 이게 안 보여 이게 잘. 잘 됐군. 뭘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간접. 참나.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얘는 문제를 바로 풀어봐야 돼요. 얘는 문제를 풀어보고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꺼번에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타임에 할 텐데 이거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거기 지금 자 분위기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13번, 14번, 15번이 있는데 왜요? 13번, 14번, 15번이 있어요. 13 이거 세 개를 딱 풀면은 맛이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13번 하나를 확실히 풀어보죠. 13번 하나 풀어보고요. 요 정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기출은 15번이 기출이 됐거든요. 2013년, 지금 나올만 해요. 2013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왜 나올만 하냐면, 2013년도 이후에도 이게 그 다음에 5번이나 개정이 됐어요. 거의 지금 7년 동안 5번이 개정이 됐어요. 계속 개정이 되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됐어요. 뭐야? 이랬는데 그나마 지금 개정되면서 그래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지금 바뀌는데 내용은 어려워. 내용은 어려운 거고 말도 안 되게 처음에 만들었다가 많이 계속 거의 매년 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역시 안 하다가 좀 개정이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 2014년도에는 몇 개 산식만 암기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왔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더 복잡해졌어. 말은 되는데 복잡해진 거야. 더. 그래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 그래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데 조금 단순화해가지고 여기 13번과 한 14번 요 정도 수준 나오지 않을까. 13번 보고 13번까지는 하고 쉴게요. 그 다음에 14번과 15번 중에서 분위기 봐가지고 둘 중에 하나 풀어보고 그리고 나머지 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건데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갑법인이 수혜법인이래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갑법인의 지배주주인 아예 알려줬네요. 지배주주를. 김민성 씨에 대한 자료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갑법인과 A법인과 B법인은 모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래요. 다 대기업이래 다. 자, 김민성 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는 A법인과 B법인이 있대요. A법인에 대한 김민성 씨의 지분율은 30%래요. 자, 그림을 한번 잠깐 그려볼까요? 여기 지금 일단은 그림으로 이해를 좀 한번 해보고 가죠. 그림으로. 지금 이 문제 13번에 자, 지금 지배주주는 누구라고요, 지금? 사실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김민성 씨인 거 알고 있는데. 왜냐면 여기 지금 수혜법인이 있잖아요. 수혜법인의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지금? 직접은 2%밖에 안 갖고 있죠. 그죠? 근데 가장 직접 지분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누구죠, 지금? A법인이야. 근데 그 A법인이 얘에 대한 지분율이 지금 몇 퍼센트죠? 50%인데 그걸 김민성 씨는 또 몇 퍼센트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말했잖아요. 30% 이상을 갖고 있으면 간접 출자 법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직접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이라면 직간접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가 된다. 그죠? 직접은 2%, 간접은 3, 5, 15. 합계 몇 퍼센트? 직간접 보유 비율 17%. 그죠? 그리고 지금 기타는 뭐 다른 말이 없으니까 개인이 아니에요. 기타 다 모아가지고 48%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17%가 가장 지분이 높은 자였나 보죠. 그래서 얘가 지배주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A법인은 이 김민성 씨의 특수관계 법인이면서 간접 출자 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또 무슨 법인이 있어요? 특수관계 법인으로. B법인이 있는데 B법인은 지분관계는 없는 거죠. 김민성 씨의 특수관계 법인이 A법인과 B법인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분 30% 갖고 있고요. B법인은 지분율 관계가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죠.
요건 충족을 따져봐야 돼. 첫 번째, 수혜 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수혜 법인 요건을 충족하려면, 자, 얘 전체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거래 비율, 매출액, 중소중견기업 아니고 수혜 법인이 얘네들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있나요? 수혜 법인이 지금 갑이죠? 갑법인이 지금 갑법인이 보니까 얘가 누구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까? 얘 주식 갖고 있네. 얘가. 그럼 과세조의 매출액에 공통적인 과세조의 매출액이 들어가겠네. 그죠? 자, 볼게요. 빨간색으로. 자, 얘 전체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빨간색으로 들면서 왜 노란색을 들었어? 빨간색. 얘가 전체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25억이죠? 그 중에 A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A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20억? B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62억 5천? 자, 그러면, 자, 요건 충족 여부를 한번 따져볼게요. 요건 충족 여부를. 지금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전체 125억 중에서 82억 5천만 원을 지배주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한 거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얘네들이 중소기업들은 지금 없고, 얘도 중소기업이 다 빼는, 그 매출은 다 빼는 건데,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했고요. 근데 얘가 얘네들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죠? 그러면 또 과세제 매출액이 들어가는 거죠. 몇 퍼센트 갖고 있어? 지금 얘의 지분 40% 갖고 있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볼 겁니다. 응? 요구사항 1번은 바로 알죠? 요구사항은 지금 2%에 재가적 비율은 17%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수혜법인 요건 판단 시에 특수관계법인의 거래 비율,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거래 비율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은 125억 분의 82억 5천만 원, 82.5억. 근데 뭐가 빠져야 돼요, 분자분모에서? 과세제 매출액은 얘에 대한 매출액 중 얘의 지분율, 그렇죠. 50% 미만이니까. 그럼 62.5억에 40% 하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62.5억에 40% 하니까 25억. 그러니까 분자분모에서 얼마를 빼는 겁니까? 25억이 빠지는 겁니다. 여기 25억이 빠진 25억은 62.5억에 곱하기 수혜법인의 B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인 거죠. 그러면 특수관계 거래 비율 나오는 거죠? 100억 분의 얼마예요? 57.5니까 57.5%네요. 딱. 이게 몇 퍼센트를 초과하는 겁니까? 중소중견기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요건 충족했네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 빠지는 거 지금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하래요.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하려면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세후 영업이익은 일단, 세법상 영업이익, 세전에 영업이익을 구한 다음에 그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각을 뺀 금액으로 하는 거죠.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자, 세후 영업이익 계산합니다. 자, 보시면, 근데 이 세후 영업이익 계산할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출자 관계별로 이제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출자한 거랑 간접 출자한 거랑 나눠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먼저, 직접 출자. 직접 출자한 거에 대한 세후 영업이익. 자, 일단 세금 제외하고 세법상 영업이익이 얼마냐? 총 매출액이 얼마고요, 지금? 어떻게 북상의 영업이익 125억에서 매출 원가가 얼마입니까?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가 합계가 75억이니까 이게 이제 북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세무조정 사항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그랬는데 영업손익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이 순액이 얼마라고요? 5억.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세법상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세법상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 거기에 뭐 빼라고요? 법인세 상당액을 빼라고 했어요. 바로 계산해 볼게요. 법인세 상당액. 법인세 상당액을 빼려면 법인세 결정세액 한 다음에 곱하기 각사하면서 금액분의 세법상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결정세액은 소득금액 50억 알려줬고 이비소에 대한 얘기 없으면 과표가 50억이잖아요. 바로 계산할 수 있네요. 50억 가지고
세율 계산 안 되나요? 2억까지 10%하고 2억 초과하는 48억은 20% 하게 되면 얼마 되는 거예요? 9억 8천만 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9억 8천만 원? 산출세액이? 그러면 자 9억 8천만 원에 즉 다시 말하면은 50억에 세율을 곱하면 이게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결정세액을 구하는 거에 공제 감면세액을 빼는 거니까 8억을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법인세? 결정세액이 되는 거예요. 9억 8천에서 8억 빼는 거니까 8억이 아니라 1억 8천. 9억 8천에서 1억 8천 빼니까 여기까지 8억이 딱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법인세고 요 곱하기 각 사업연도 수금액 얼마입니까? 50억 분의 세법상 손 여기 있잖아요. 이건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세법상 영수이잖아요. 55. 얘는 얼마를 한도로 한다고요? 100%를 한도로 한다는 거죠. 넘어갔어요. 100% 한도로 하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다 계산하면 여기가 55억, 그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8억에 100%가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이거 끝이 아닌데? 야, 이거 뭐 한꺼번에 하려니까 할 게 많네. 과세 매출 비율이라고 해가지고요. 야, 이것도 어떻게 묶어야 되지? 요거를 A, 여기까지를 A라고 할게요. 너무 지금 복잡하니까 A라고 하면 얘는 A 금액의 과세 매출 비율. 그죠? 1 마이너스 전체 매출액 중에 과세 제외 매출액 포함한 전체 매출액 중에 과세 제외 매출액. 얼마였었죠? 과세 제외 매출액이 아까? 25억. 그렇죠. 직접 출자했을 때에 추가적으로 지금 과세 제외 매출액이 존재하는 건 없고요. 간접 출자했을 때는 추가적인 과세 제외 매출액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이게 얘가 20%인가요? 그러면은 A의 80%를 곱한 금액이 직접 출자의 세후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얘를 따로 이렇게 좀 할 걸. 좀 더 깔끔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더 깔끔하게 적는다면 직접 출자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 되죠. A의 세법상 영업이익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5억에서 75억을 빼고 5억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아까 55억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거기다가 B의 법인세 상당액을 빼면 되죠. 이렇게 좀 따로따로 하는 게 좀 눈에 좀 더 들어오네요. 한꺼번에 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자, 법인세 상당액을 하려면 법인세 상당액은 일단 법인세 결정세액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법인세 결정세액은 50억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 그죠? 빼기 1억 8천. 법인세 상당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8억이 되는 거고,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과세 매출 비율. 과세 매출 비율은 1-125억 중에 25억. 자, 지금 직접 출자했을 때 세후 영업이익은 55억에서 얼마 빼는 거죠? 8억을 뺀 금액에 곱하기 80%한 금액이 이게 직접 출자했을 때 세후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이게 계산해 보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37억 6천만 원. 자, 그러면 간접 출자했을 때는요. 자, 간접 출자했을 때의 세법상 영업이익은 같죠. 그죠? 세법상 영업이익은 똑같이 얼마겠어요? 55억이죠. 거기다가 법인세 상당액도 같죠. 얼마겠어요? 8억.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세 매출 비율입니다. 이렇게. 자, 과세 매출 비율인데 여기 어떻게 할 거냐? 자, 1 마이너스 자, 원래
공통된 과세 제외 매출액이 25억이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얘는 과세 제외 매출액까지 다 포함한 전체 매출액 중에 과세 제외 매출액이 25억인데 여기에 간접에 지금 추가로도 들어가야 될 게 있죠. 간접에. 간접할 여기만 또 추가로 할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간접. 예. 간접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간접할 때 아까 간접 출자법인한테 매출한 금액은 얘 입장에서도 얘 지금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접 출자법인의 전체 매출액을 다 얘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이 얼마니까요? 그렇죠. 과세제 매출액이 25억이 아니라 45억이 되는 거예요. 45억이.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과세 매출 비율이 여기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36%인 건가요? 그러면 1-36%인 거니까 64%?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출자했을 때의 세후 영업이익은 55억에서 8억을 뺀 다음에 곱하기 6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30억? 800만 원.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4번에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김미성 씨의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자, 증여 의제 이익을 이게 지금 이 출자 관계별로 계산한 세후 영업 이익을 가지고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하는데요.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간접 출자한 증여 의제 이익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얘부터 먼저.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거 여기 잠깐 여기 보시면 여기 증여 의제 이익 계산하는 것부터 잠깐. 자, 요거 계산할 때 여기 정리해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갈 건데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게 약간 내용이 좀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용 보시면은 만약에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하는데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래요. 중소기업이면은 증여 의제 이익은 두 개를 더하는 건데요. 교재에는 직접 위에 있고 간접 밑에 있는데 실제로는 간접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거든요. 간접 출자부터 먼저 계산하는데 간접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직접으로 계산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간접일 때 여기 계산한 뭐가 있죠, 지금? 세후 영업이익하고 직접이랑 다르잖아요. 간접일 때 계산된 세후 영업이익이 있죠.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같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세후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뭐에서 뭐를 뺀다고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에 대한 거래 비율이 80%야. 근데 중소기업에 쓴 정상 거래 비율 몇 %까지는 과세 안 했죠? 그렇죠. 50%를 초과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50%를 초과하는 거래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특수관계 거래 비율에서 여기서 뭘 빼겠어요, 지금 여기서. 아까 정상 거래 비율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거기서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교재 잠깐 봐보실래요? 교재에서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얘를 초과 거래 비율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죠. 요거를 무슨 비율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다고요? 초과 거래 비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과 거래 비율. 얘가 초과 거래 비율이에요. 일단 곱하기 잘 보세요. 또 지분이 수혜법인의 중소기업은 지분이 몇 % 초과해야지만 세금을 내는 겁니까? 직간접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은 10% 초과하는 거고 대기업이라면 3% 초과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지금 간접 출자 비율
에서 몇 퍼센트를 빼면 되겠어요? 10%를 빼는 거죠. 이게 10%가 지금 중소기업이었을 때에 뭐가 되는 거니까? 한계 보유 비율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것도 무슨 비율?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교재에서는 얘를, 그냥, 얘를 한계 보유 비율로 표현하고 있네요. 한계 보유 비율.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예, 이렇게. 한계 보유 비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직접을 계산하는데 직접 출자의 세후 영업이익은 얘랑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지금 달랐잖아요. 이렇게 지금. 직접 출자였을 때의 세후 영업이익 가지고 와서 그죠? 요거 계산할 때에 여기 들어가는 특수관계 거래 비율 요거 있잖아요. 요거 계산하려면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거 계산할 때 전체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지금 이 특수관계는 간접 출자한 고 특수관계법인이죠. 그러니까 간접 출자한 간접 출자한 게 아니라 여기는 다 들어가는데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전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를 빼야 된다고 그랬죠? 둘 다? 과세, 제외, 매출액이 여기 분자분모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과세제외 매출액은 요건 따질 때의 과세제외 매출액이 아니죠. 계산할 때의 과세제외 매출액이니까 여기는 이 간접 출자로 인한 과세제외 매출액까지 다 여기는 다 고려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세제외 매출액이 요건 따질 때 과세제외 매출액은 공통적인 과세제외 매출액만 들어가는 거고 그 뒤에 이제 계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과세제외 매출액은 지금 두 군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세후 영업이익 계산할 때도 과세제외 매출액이 더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증여 의제 이익 계산할 때 과세제외 매출액 들어가야 되는 여기에는 그 관계와 관련된 전체 공통적인 과세제외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그 출자 관계와 관련된 추가적인 과세제외 매출액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간접 여기 만약 얘가 중소기업이니까 간접의 세후 영업이익은 간접의 세후 영업이익이 30억 800만 원에다가 특수관계 거래 비율이 여기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여기는 64가 특수관계 거래 비율 할 때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25에서 얼마 했었죠 아까? 125에서 얼마 57.5에다가 82.5에다가 여기다가 둘 다 얼마를 빼야 되는 거냐면 둘 다 25에다가 20을 한 얼마씩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빼야 되는 이렇게. 왜냐면 간접은 지금 과세제외 매출액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20이 더 과세제외 매출액이 더 되는 거니까 공통된 건 25였고요. 이 간접 출자 관계에서만 20이 더 있었으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80분의 빨리 82.5에다가 얼마죠? 37.5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세후영업이 있는데 여기 특수관계 거래 비율이 그래서 정상거래 비율이 몇 퍼센트니까 중소기업이라면 50%니까 이러면 얘는 여기가 없어버리는 거네. 마이너스 돼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0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직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접은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 들어간 특수관계 법인은 여기서는 얼마만 빠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몇 퍼센트였죠? 여기 50.5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50% 빼는 거니까 7.5%가 남는 거죠, 여기는. 곱하기 직접 출자 비율에서 여기 한계 보유 비율이 총 몇 퍼센트였죠? 10%였잖아. 그러면 얘부터 먼저 차감을 하고요. 여기서 차감이 다 돼버리면 여기 차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합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빠지면 되는 겁니까? 10%. 예를 들면은 아까 만약 얘가 계산이 됐어요, 여기가
50%보다 컸어. 이게 50% 크면 이게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아까 몇 퍼센트 들어와야 되는 게 여기 간접 출자 비율은 15, 직접은 2잖아요. 그러면 15%에서 10%를 빼가지고 금액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얘가 2%에서 여기서 10% 다 뺐으니까 여기 더 이상 뺄 게 없는 거예요. 직간접 합해가지고 한계 보유 비율이 몇 퍼센트를 빠지면 되는 거니까. 10%가 빠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출자 관계별로 계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어요? 자, 이게,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 개념이 이해되셨다면 여기까지 간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수혜법인이 준견기업이잖아요? 그때 증여 의제이익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간접은 세후 영역을 계산합니다. 곱하기. 자, 여기 특수관계 거래 비율이, 특수관계 거래 비율,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이제 이 간접과 관련된 특수관계 거래 비율까지도 고려, 그 과세제 매출까지 고려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빼기. 자, 중견기업이었을 때 정상거래 비율은 아까 몇 %였었죠? 40%였잖아요. 그거에 뭔가 더 불이익을 주려고 절반만 빼요. 이거 계산할 때는. 그럼 40의 절반이니까 20%,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더 될 수 있겠네. 그죠? 거기다 곱하기. 여기도 또 불이익을 줘요. 간접 출자 비율에, 이게, 얘의 한계 보유 비율은 중소중견 전부 다 10%였잖아요. 그 한계 보유 비율도 절반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절반. 뭔가 수혜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라면 초과 거래 비율 자체가 여기 앞에 초과 거래 비율을 667페이지에 그 박스에다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초과 거래 비율과 초과 보유 비율. 거기 박스를 잘 보시면 중소기업일 때는 그냥 정상 거래 비율 빼고 그냥 한계 보유를 빼게 돼 있는데 중견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 거래 비율이 그렇지 않아도 줄어드는데 그거의 절반. 얘는 원래 그대로 10%인데 그거의 절반. 직접 똑같아요. 그럼 지금 이 똑같은 이 문제에서 얘가 만약에 수혜법인이 갑이 중견기업이라면 이게 지금 다르죠? 그리고 이거 여기는 계산되겠다. 이거 아까 몇 퍼센트 나왔죠? 아까 30, 이거 지워가지고 80분의 37.5였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비율이 하면 이게 46.875? 에서 40%, 20%만 빼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네. 그리고 간접 출자 비율이 15%에서 5%만 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5%만 빼는 거니까 이렇게 5%. 이런 거죠. 그럼 여기 10%가 다 들어와 버린 거잖아. 그럼 여기는 아까 뺄 게 없는, 여기 다 들어와 버렸으니까, 여기 다 들어와야 여기 5%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한계 보유 비율에 들어갈 게 여기는 없어요. 그럼 여기는, 세우 형님 달라져. 여기 다른 금액이 들어오고, 여기 투관계 거래 비율은 아까 몇 %에서 20%를 빼는 거고, 직접 보유 2%에 여기는 이제 뺄 게 없는 거죠. 여기서 다 10%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여기 10%가 다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거죠. 자,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대기업일 때 더 불이익이 있어요. 수혜법인이, 이거다, 이제 이거. 수혜법인이 대기업이잖아요? 그 여기다 산식 적어주고 여기다 답 적을게요. 자, 간접. 똑같이 세후 영업이 다르죠, 지금? 다를 수 있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곱하기. 특수관계 거래 비율에서 보니까 초과 거래 비율이 박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여기는 정상 거래 비율이 몇 %라고 그랬죠, 얘는? 30%라고 했는데 그냥 무조건 몇 % 빼냐? 5%만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보다 더 작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불이익을 더 주죠. 또 곱하기 보세요. 그리고 한계부여율 분명히 몇 퍼센트라고 했죠? 3%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간접 출자 비율에 빵을 빼요. 그냥 간접 출자 비율을 바로 곱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더 줘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개정된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 또 개정돼가지고 올해가 아니라 이거 작년에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 대기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대기업일수록 불이익이 더 많이 가게 막 산식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싹. 원래는 산식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면 더 말했죠. 더 복잡해졌다고. 더 복잡해지는데 더 타당하게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지면. 그렇게 된 금액으로 하는 거고 직접은 세후영업인이 다르죠. 다를 수 있죠. 똑같이 몇 퍼센트? 5% 곱하기 직접 출자 비율만 그냥. 뭐 빼는 거 없어. 자, 볼게요. 그럼 밑으로 들어와서. 얘는 누구였었죠? 지금 수혜법인이? 대기업. 그럼 마지막 걸로 하는 거죠. 그러면 증여의제율 계산할 때, 자, 뭐부터 계산한다고요? 간접. 세후영업이익이 얼마였죠? 800 곱하기. 자, 여기에 들어오는, 여기 들어와야 되는 특수한계 거래 비율. 그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125에서 5분의 82.5에서 분자분모에 얼마를 빼는 거냐면 45를 빼야 되는 거니까 뺐더니 40, 몇 퍼센트에 40? 40 맞나요? 46.87호? 무조건 몇 퍼센트 뺀다고요? 거기다가 5%. 어? 에다가 곱하기 간접 출자 몇 퍼센트? 15%. 거기에다가 직접은 세후영업이 다르죠. 37억 6천만 원에 곱하기 여기 들어가는 거 아까 해놨죠. 여기는 그대로 얼마입니까? 57.5%에서 5%를 빼야죠. 그리고 직접 출자 비율은 2%.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증여의제이익이 되는 거예요. 안 나오길 바라세요. 그냥 안 나오길 바라면. 나오면 넘어가세요. 나오면 그냥 확 넘어가세요. 오늘 문제 풀어보면,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제 간접 출자한 게 1억 8,894만 원 되는 거고요. 직접 출자한 게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은 3,948만 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의제이익이 두 개를 합했더니 얼마가 되는 거냐면 2억 2,842만 원이 되는 거죠. 제가 쉬었다가 마지막 한 타임만 더 할 건데요. 15번도 풀고 16번도 풀면 진짜 막 던질지도 몰라. 그래서 14번, 15번 다 풀면 1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5번이 그나마 좀 낫거든요.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 문제 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빨리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한 타임은 1시간이 아니죠. 아무튼 문제 하나 풀고 마지막으로 다 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마무리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